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충훈입니다. 최근 자치분권 기대해라는 챌린지에 동참하는 정치인들의 모습 보신 분들 계실 것 같습니다.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지난달 16일 시작한 캠페인인데요. 오랜 염원이었던 지방자치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주민이 주인인 자치분권 시대 개막을 알리기 위해서 시작한 거라고 합니다. 오늘 반갑습니다에서는요, 주민들의 정치 참여 문턱을 낮추고 바른 목소리를 내는 데 힘을 모으는 전북의 시민단체 이야기를 드려보려고 합니다. 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 이경환 공동대표님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가 도민과 함께한 지 한 20년이 넘었어요. 네, 이제는 뭐 성년의 나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요. 어떤 단체인지 먼저 소개를 들어볼까요? 네, 저희 단체는 1999년 11월 29일 날 창립을 했으니까요. 네. 20년이 좀 넘었습니다. 우리 사회가 이제 정치적 민주주의가 완성되고 나서 시민 사회로 진입하는데 네. 그 연결고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 시민이 주인 되는 사회를 어떻게 만들 건가? 이런 고민을 함께하기 시작했어요. 네네. 그래서 뜻 있는 운동권에 있었던 친구들 함께해서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를 했습니다. 저희들의 모토는 이제 참여와 자치 그리고 연대 뭐 이런 모토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네. 정치 문제에 참여하고 주체로서 참여하고 그다음에 스스로 이끌어가고 네네. 그리고 혼자보다는 여럿이 함께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들 뭐 구호를 본다면 뭐 꿈을 함께 꾸면 이루어진다라든가 시민이 주인 되는 사회를 어떻게 건설할까 네. 이런 구호를 가지고서 현재 21년 정도 활동을 쭉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근에 앞서 제가 뭐 오프닝 때 말씀을 네. 드렸지만 자치분권 챌린지도 그렇고요. 새로운 변화의 어떤 출발선에 서 있는 이 지방자치에 네. 거는 기대가 굉장히 좀 크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우리 대표님께서는 이 지방자치법 개정의 의미 이것을 어떻게 또 보시는지 전문가로서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아무래도 뭐 이제 자치분권 2.0, 지방시대 2.0을 열겠다라는 게 이제 현 정부가 갖고 있는 모토 중 하나고요. 네. 이제 그걸 뭐 저희들이 이제 열심히 노력해서 이끌어내긴 했습니다. 그래서 법률 개정을 통해서 새로운 지방자치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본다면 지방자치가 좀 법률적인 조건들을 훨씬 더 많이 갖춰서 네. 우리 주민들이 스스로 정치를 이끌어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을 확장시켰다. 이런 데서는 큰 의미를 가질 수 있겠고요. 네네.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치 참여의 길들을 문턱을 낮추고 그다음에 정치 참여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고 네. 적극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길들을 열어주는 데 큰 의미가 있지 않냐 싶습니다. 그런 지방자치를 그러면 어떻게 열어줄 것인가라고 한다면 참여할 수 있는 연령을 낮춰준다든지 네. 아니면 주민들의 발의권의 숫자를 조정 숫자를 낮춰준다든지 이렇게 예. 해서 주민들이 스스로 자기 문제를 개척하고 스스로 자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런 장치를 만들어준 것이 네. 또 이제 지방자치 2.0 시대 새로운 챌린지를 도전하는 시대를 맞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렇다면 앞으로 이 지방 정부와 또 지방 의회의 책임과 역할이 굉장히 커지겠네요. 그래도 그렇죠. 이제 지방자치가 이제 시민사회가 중심이 돼서 지방의 시대를 이끌어가겠다라고 하지만 제가 이제 기본적 틀은 간접민주주의이기 때문에 직접민주주의를 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시민사회가 갖고 있는 것은 이제 직접민주주의 형태를 가지고서 대의정치 문제점을 해결해보자. 뭐 이런 이제 기본적인 안을 갖고 있습니다만 의회는 이제 대의민주주의의 기본적인 장치죠. 그러면 그렇죠. 시민의 의견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이제 늘 관심거리인데 주민의 대표로서 주민의 복리를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도의회 또 시군의회 이런 모습이었는데 생각보다는 네. 한번 당선되고 나면 잘 열심히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또 정말 뭐 있어서는 안 된 일도 일어나고 있고 우리 전라북도 안에 있는 의회의 어떤 좀 안타까운 모습들이 많이 비춰졌어요. 네. 뭐 도의장의 비리 사건이라든지 또 정읍시 의회, 김제시 의회 각종 이제 성추행 추문들 뭐 맞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있었습니다만 예. 이제 이런 문제가 뭐냐면 이제 의회에서 자정 능력이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군요. 윤리위원회가 이제 바로 가동이 돼야 되는데 그런 윤리위원회 가동을 정말 안 하려고 애를 쓰고 있고 정당들도 거기에 대해서 뭐 징계라든가 이런 절차를 잘하지 않습니다. 시민들이 계속 목소리를 내야
그때야 겨우 마지못해하는 이런 일들이 현재 우리 지역의 의회에서도 벌어지고 있다는 점이죠. 네. 하지만 시민들은 다 보고 있거든요, 그 모습을. 그렇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주민들 또 시민들의 어떤 그 감시 그리고 참여가 네. 더욱더 요구되는 그런 상황이기도 한 것 같은데요. 참여자치 전북 시민연대가 지난 20여 년 네. 가까이 또 그 넘게 이 전북의 어떤 시민들의 목소리를 한데 모으고 또 직접적으로 또 방향을 제시하고 이런 역할들을 많이 해오셨어요. 최근에는 이 전주 종합경기장 개발을 놓고 어떻게 개발을 할 것인가에 대한 방향성에 대해서도 또 제시도 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또 모아줬단 말이에요. 네. 그럼 현재 진행형은 좀 어떻습니까? 전주시장이 이제 갑작스럽게 네. 발표를 했어요. 전주 종합경기장 개발 계획을. 그 개발 계획이 이제 처음에 공약했던 것은 시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공원을 조성하겠다 이런 쪽으로 이제 가닥을 잡았는데 이게 이제 갑작스럽게 컨벤션, 호텔 그리고 일부 공원 뭐 이런 형태로 좀 변화가 됐어요. 이제 그런 점에 대해서 저희들은 이제 우리 시민단체 입장에서는 이제 약간의 반대 입장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 과정에서 이제 컨벤션이나 호텔을 주는데 특정 업체에게 지나치게 혜택을 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 업체가 혜택이 한때는 뭐 99년까지 이렇게 너무 장기간의 혜택을 주는 점들 이런 혜택이 그러면 우리 시민의 땅인데 그것을 단순하게 경기장이라는 몇 개를 지어준다라는 것 조건 속에서 혜택을 너무 많이 주는 거 아니냐. 그러면 이런 문제야말로 공론화위원회가 필요하다. 아, 그렇군요. 이런 이제 공적인 땅이니까. 그러면 전주 시민들의 공론화위원회를 만들어서 이 문제를 해야 되는데 개인 부지에 대해서는 공론화위원회를 하는데 아하. 예를 들어서 대한방직터라든가 이건 뭐 거의 사유지 아닙니까? 네네. 사유지 개발에 대해서 공론화위원회인데 오히려 전주시의 소유지인 또 도와 관련되어 있는 공적인 땅에 대해서는 공론화위를 하지 않는 일방적 발표라는 이런 점에 대해서는 좀 저희들이 반대 입장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인구 감소, 지방 소멸이라는 키워드는 정말 오래전부터 이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 많이 이렇게 안고 있는 그런 과제이기도 합니다. 뭐 2차 공공기관 이전이라든지 뭐 행정수도 이전이라든지 메가시티 조성 이런 것들이 좀 계속해서 정치권에서 부각이 되고 있는데 피부로 느끼는 저희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이거 너무 더딘 거 아닌가. 과연 의지력이 있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점을 항상 갖고 있거든요. 이 균형 발전을 위해서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도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가 이제 지역 균형 발전에 가장 많이 노력한 대통령은 노무현 대통령입니다. 그때 지방의 시대를 열었고요. 또 지방국립대학도 그때 가장 많은 발전과 혜택의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렇군요. 그 결과물들이 이제 혁신도시 같은 이런 결과물이지 않습니까? 저희가 이제 새로운 민주정부가 들었을 때 문재인 대통령 시대에 그걸 많이 기대했는데 지방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지역 균형 발전에 있어서 지금 임기 4년 끝났는데 이제서 예를 들어서 선거가 있거나 아니면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진다든가 이럴 때 원포인트로 지역 균형에 관해서 의견을 내는 이런 점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세종의 행정수도 이전 문제도 나온 문제가 민주당의 지지도가 떨어질 때 그때 원포인트로 내놓고 그다음에 지금 별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엄청나게 메가시티라든 이런 대형 그 정책들을 내놓고 있는데 실제로 내용이 별로 없어요. 특히나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뭐 강속권이다 이런 표현을 하고 그 용어 한마디 쓰고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면 균형 발전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장 못 사는 곳을 발전시켜주는 게 균형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강속권에 있는 건 전북, 강원, 제주입니다. 그럼 얘네 이 지역을 위해서 뭘 해줄 건가? 이게 없이 그 내용이 없다는 거죠. 네, 그렇죠. 민주당의 이제 균형발전위원회가 얼마 전에 이제 기자회견했습니다만 내용을 보면 수도권의 금융도시를 어떻게 발전시키는가? 서울의 발전 논리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표를 얻기 위해서 충청권 그리고 부울경, 부산, 울산, 경남 여기에만 관심을 갖는 이런 구조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현재 그런 모습을 본다면 문재인 대통령 시대의 지역균형 발전, 혁신도 시즌2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저희들이 그래요? 그런 점에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비판을 바라보고 계시네요. 네. 그냥 임기 1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아하. 임기 1년 남은 대통령이 할 일은 별로 없습니다. 이제 그러면 현재 민주당이 갖고 있는 범 여권의 의석이 180석이니까 그 의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해달라는 거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한테 약속했던 것이 뭐겠습니까? 제3의 금융도시 해주겠다 약속했지 않습니까? 그럼 그걸 180석 의석을 가지고 의결하면 되는 거예요. 또 우리 지역에 그러네요. 공공의료대학원 있지 않습니까? 그거 어렵다는 거예요. 그럼 국회에서 의석 결합하면 됩니다. 왜 이걸 다른 데서 의견을 구하고 그럽니까? 예. 이제 그런 의지가 민주당 내에서도 많지 않다는 게 현재 균형 발전의 현주소입니다. 네. 그런 점에서 좀 씁쓸하고 계속 예.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어느 장소에 가더라도 네. 대통령을 불편하게 해주자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도당에서도 민주도당에도 대통령을 불편한 소리를 계속 해라. 그래야 내가 공약했던 것을 잊지 않고 맞습니다. 그걸 뭘 해야겠지 네. 이렇게 생각하지 네. 너무 수능적입니다. 그런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 대표님께서 생각하시기에 네. 이렇게 좀 국가 균형 발전을 이런 정책을 가지고 하면 참 좋을 텐데라는 개인적인 또 의견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현재 상태로서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은 혁신도시 시즌2를 네. 좀 더 당기는 거죠. 어허. 그래서 예. 수도권에 있는 정책들을 좀 지방으로 더욱더 이전해야 하는 작업들이 있고요. 네.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런 칼럼도 주장했습니다만 우리나라의 행정수도, 네. 입법수도, 사법수도 수를 세로 나누자. 이게 한반도에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세종이 이제 포스트가 돼 행정수도 한다면 행정수도. 그 가까운데 예. 대략 7-80km 정도 된다면 뭐 저는 전주 정도 되면 사법수도 정도를 해서 네. 우리 지역의 발전을 꾀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사법수도를 만들면 네. 이미 뭐 법조 삼성이 우리 전북 출신이고 네네. 충분한 메리트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네요. 이렇게 해서 행정수도, 사법수도, 입법수도를 좀 분리시키면 수도가 많아지지 않습니까? 예. 당연히 지방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죠. 뭐 이런 나라가 이미 다른 지역 수도 시도한 나라도 있습니다. 그래요? 네. 어느 나라들이 좀 그렇게 예를 들어서 남아공 같은 경우가 예. 가장 대표적인 나라 중에 하나예요. 케이프타운에 입법수도가 있고 프리토리아에 행정수도가 있고 이런 식으로 바뀌어서 예. 지역의 균형을 국가 발전을 어떻게 균형적으로 할 것이냐 이런 문제죠. 수도권은 알아서 발전합니다. 왜냐하면 자생력이 높기 때문에 맞습니다. 예. 돈도 있고 예. 사람도 있고 권력도 기업도 있고 있고. 예. 기업 다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지방은 없습니다. 그러면 지방에다 그런 수도를 분산시켜주면 자연스럽게 그 지역은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거죠. 그것을 지나치게 그 인구 등가성 문제 갖고 접근하면 예. 결국 국가 발전은 저는 낙후된다고 봅니다. 국가가 함께 균형을 가져야 되지. 예. 수도권 중심에 인구가 많다고 해서 거기다 올인한다. 그럼 그 다음에 나머지는 소멸을 가져와야 되냐. 이런 문을 간다면 결국 지방이 살아야 국가 경쟁이 사는 겁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현재의 우리 촛불혁명으로 만들어진 정권이 예. 지방의 소리에 관심이 정말 거의 없다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운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난 20년간 이 전북 도민들의 목소리를 한데 모으고 또 그 정책을 또 추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목소리를 냈던 일들 네. 많이 있었을 텐데요. 그 중에서 혹시 기억에 남을 만한 어떤 에피소드가 있을까요? 저희가 이제 처음에 단체를 만들어서 네. 단체 활동을 처음 시작할 때 뭘 할 건가. 그래서 저희 단체가 이제 권력감시 운동이 이제 핵심 그렇죠. 활동이에요. 예. 그래서 도지사의 업무 추진비, 홍보비를 저희들이 정보공개 요구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정보공개 청구법이 저희들이 이제 만들어지는 상황에서 도지사의 행정에서 열어주긴 했지만 자료를 복사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정보를 예. 해가지고 그래서 열람을 시켜주겠다. 열람만 할 수 있어? 네. 라는 거네요. 그렇죠. 예. 사진도 찍지 마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시민들, 도민들에게 연락을 뿌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업무 추진비 영수증하고 홍보비 영수증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겠다. 와, 예. 그랬더니 300명이 넘는 시민들이 참여해 예. 줬어요. 허허. 도청에 들어가가지고 예. 일일이 수기로 다 영수증을 베껴왔습니다. 야, 예. 그러니까 한데 모여서 한 대 모여서 같이 직접적으로 네. 그 감시와 견제를 행위를 한 거잖아요. 계속해서 예. 연장하면서 저희들이 바꿔서 그걸 완전히 분석을 해서 예. 업무 추진비 홍보비를 분석에 발표하고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예. 시민들이 정말 폭발적으로 도와주는구나 이런 생각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모 대형마트에 저희들이 이제 동전 장보기 운동을 한 적이 있습니다. 동전 장보기 운동. 네. 네. 제가 이제 불편함을 줘서 예. 좀 네거티브 운동이긴 합니다만 예. 동전을 가지고 계산하면 오랫동안 시간이 걸리고 그러면 저희들이 이제 시위 활동을 몸으로 보여주는 이런 행동을 이제 저희들이 이제 뭐 대형마트에서 한 적이 있습니다. 네네. 그랬더니 시민들이 또 구름같이 참여해 주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본인들이 이제 스스로 돈을 예. 기부도 하고 이래서 그 마트에 정말 스톱될 정도로 참여해줬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희도 이제 그 싸움을 통해서 결국 얻어낸 것이 이제 일요휴 문제를 가져온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네. 그 요즘에는 정치 참여에 대한 어떤 그 방식도 상당히 좀 많이 변한 것 같습니다. 네, 과거에는 다 같이 모일 수가 있었으니까 네. 촛불을 든다거나 같이 시위를 한다거나 이런 어떤 그 현장에서 이렇게 정치 참여를 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네. 지금은 또 코로나19의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SNS를 통해서 한다거나 뭐 네. 다른 어떤 미디어를 통해서 한다거나 이런 좀 변형해서 또 정치 참여를 하는 부분들도 상당히 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온라인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또 이 가짜 뉴스들이 또 판을 칩니다. 예. 또 이 잘못된 정보를 또 주입하기도 하고 또 이러한 내용인데 다른 쪽으로 해석을 하기도 하고 네. 여기에서 어떻게 좀 대응을 하거나 또 그런 움직임도 분명히 좀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저도 이제 뭐 학교에서 주로 이제 가르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논쟁 문제를 어떻게 가르칠 건가 뭐 이런 고민을 합니다. 네. 그 중에 이제 비판적 사고를 갖는 게 이제 중요한 거거든요. 이게 비판적 사고라는 것은 어떤 것의 옳고 그름 그리고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작업들이거든요. 예. 그러면 가장 출발점 행위는 뭐냐면 사실과 의견을 구분하는 능력입니다. 이게 팩트냐 아니면 개인 생각이냐 이것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가짜뉴스라는 것은 사실의 왜곡을 가지고 있어요. 예. 그리고 거기에 왜곡된 사실 갖고 자기 의견을 제시하죠. 그러면 그 사실에 대해서 확인하는 절차를 한 번만 거치면 됩니다. 그럼 다른 노트로 한번 요즘 뭐 컴퓨터가 발전해 있으니까 예. 다른 노트로 확인해 본다든가 아니면 다른 노트로 유선으로 확인한다든가 이런 자동차가 되면은 이런 페이크 뉴스에 네. 걸려들지 않을 확률이 높죠. 그렇군요. 그래서 또 하나는 중요한 건 뭐냐면 반드시 그런 것은 출처를 찾아봐야 됩니다. 출처. 네. 중요하겠네요. 어떤 출처를 네. 갖고 있는가. 보통은 출처가 없습니다. 네. 그런 이제 그래서 가짜 뉴스를 확인하는 방법 중에 출처를 어떤 공식력 있는 기관의 출처를 갖고 있는가. 이 점을 확인한다면 뭐 요즘에 난무하는 많은 그 가짜 뉴스들을 걸러낼 수 있는 네. 장치가 될 겁니다. 옛날에는 뭐 어르신들께서 주로 이렇게 가짜 뉴스에 많이 네, 이렇게 그렇죠. 좀 들어가 있는 그런 모습이었다면 요즘에는 젊은 친구 사이에서도 이 가짜 뉴스가 굉장히 좀 만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죠. 이런 부분들을 참 좀 안타깝다. 예. 이거 언론의 역할을 좀 제대로 못 하고 있었던 어떤 그런 반증이지 않는가 하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요. 그렇죠. 예. 근데 그런 점에서 보면 네. 자꾸 그 지금의 젊은 세대들도 가짜 뉴스에 많이 뭐 흔들리는 경우도 있어요. 예. 뭐 저는 개인적으로 대학에 있으니까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 입장입니다만, 근데 그 지식의 진리의 원천을 어디서 찾느냐 네. 이 세대가 자꾸 SNS 찾고 있어요. 그 스스로 어떤 데이터를 찾아보고 공부하고 원전을 보고 이런 게 하는 게 아니라 네. 간접 자리에 늘려 있어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뭐 유튜버라든가 여기에서 지나치게 네. 진리를 찾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면 오류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그래서 SNS라는 것은
저는 뭐 저 순기능도 있지만 거기에서 굳이 정말 중요한 나한테 결정적인 의사결정하는데 토대가 되는 지식은 어떻게 찾을 건가. 스스로 원전을 찾아보는 작업들을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럼 네. 좀 더 그런 많은 현혹에 대해서 네. 벗어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시민들도 어찌 보면 더욱더 올바르게 정치 참여를 하기 위해서는 그런 노력이 또 필요하다라는 그렇습니다.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주민 소환제처럼 지역에서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정치 참여 네. 이런 부분들은 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지역 주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예. 뭐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것 중 뭐냐면 참여 예산 제도입니다. 그래서 행정부가 도라든가 시군에서 하고 있는 많은 예산을 편성하는데 그 예산 편성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 중에 하나입니다. 이건 법률로 정해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참여 예산 제도에 들어가셔서 예. 위원으로 스스로 예. 신청도 하고 활동할 수 있는 거. 물론 뭐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신청했다고 다 되는 건 아니니까요. 네네. 그렇지만 계속 여러 번 두드리면 그 길들여서 내가 우리 예산 내 세금이 가지고 어떻게 재정을 꾸려나가는지 예산을 편성하는지 관여할 수도 있고요. 네네. 또 이제 간접적인 방법은 우리 같은 시민단체 활동해 주셔서 적극적인 참여할 수도 있고요. 또 공청회라든가 이런 것이 있습니다. 반드시 어떤 정책을 새로 시작한다든가 이럴 경우는 공청회라는 장치를 하게 돼 있습니다. 예. 이런 장치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면 좋겠다라는 거죠. 네. 지금은 이제 그 현장을 바로 갈 수도 안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다 SNS로 중계를 하기 그렇군요. 때문에 예. 그 중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시청한 후에 의견을 개진하는 이런 작업들이 있고요. 네. 이제 뭐 주민 소환제가 좀 자유롭게 됐으면 좋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너무 뭐 이렇게 뭐랄까요 요건의 인원수를 높여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그것은 의회가 결정하기 때문에 의회의 자기를 소환하는 정책을 네. 스스로 할 일하고 만무하죠. 그렇죠. 좀 어렵죠. 그러니까 국회의원은 소환제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예, 예. 다른 다 있는데 스스로 자기 문제는 피해가는 이런 일이 있습니다만 소환제라든지 소송제도 있습니다. 주민들이 직접 문제가 발생했을 때 소송 당사자 혹은 예. 우리 같이 이제 소송 대리인들 뭐 각종 시민단체에 소송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 소송을 통해서 문제를 바로잡고 있고 억울한 점을 풀어갈 수 있는 이런 점들은 뭐 다양한 방식으로 관심을 가지면 많은 길들이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해서 많은 시민단체들이 작년 한 해 동안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네, 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도 좀 어려움이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시민단체는 가장 중요한 활동 메커니즘이 시민과 만나야 되죠. 시민과 만나야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러는데 네. 이 코로나 때문에 만날 수가 할 없는 수가 거예요. 없잖아요. 결집도 안 되고. 그렇죠. 네. 그래서 만나지 못하니까 활동력이 좀 떨어지고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네. 우리 이제 재정도 조금 악화되는 이런 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시민단체들은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데 그러면 이걸 어떻게 극복할 건가? 네. 이대로 있을 수는 없으니까요. 이제 극복한 방법이 그러면 이제 간접적으로 비대면으로 만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 보자 해서 저희들 뭐 우리 전북참여연대도 이제 참치 TV라든가 이런 걸 만들어서 각종 유튜브 방송도 해보고 다양한 방송으로 처리하고 있고 SNS를 통해서 만나기도 하고 저희도 뭐 총회도 이번에 비대면으로 했습니다만 네. 화상회의로 하고 이런 그렇군요. 장치들 동원해서 예. 적극적으로 좀 만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네. 참치 TV는 뭔지 그래도 한번 소개해 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소통하는 방식들이 이제 바뀌니까 예. 이제 비대면 방식에서 어떻게 할 건가 이런 고민하다가 우리 사무국에서 이제 그 아이디어를 짠 것이 네. 그러면 우리 스스로 방송국을 한번 만들어 보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있는 쟁점들, 이슈들을 대상으로 올려놓고 그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는 방식. 또 하나는 이제 회원들의 일상도 함께 공유하는 방식. 네.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이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만만치 않더라고요. 이게 이제 네. 콘텐츠를
개발하는 문제부터 해서 어렵습니다. 네. 이 방송이 네.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참치라는 것은 참여자치의 그렇죠. 준말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그 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는 그 지원금이 없잖아요. 네, 그 회원들의 어떤 후원금으로 네. 100% 움직여진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거 더불어서 함께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저희가 이제 99년에 단체를 만들어서 지금까지 지켜오고 있는 일관적인 거 흐트러지지 않은 것 중 하나는 저희가 다른 기관에서 돈을 받는 걸 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정확히 목소리를 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네. 저희가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 이제 회원의 협의를 중심으로 가겠다. 이제 이 점을 지금까지 지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떠한 곳에도 우리 목소리를 내겠다. 이제 그 목소리를 20년 이상 견지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이렇게 힘을 내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법은 뭐 이 시간에 이렇게 도와달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만, 회원에 가입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회원에 가입해 주시면 그 회비를 좀 납부하시면서 저희들에게 이제 도움을 줄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각종 활동에 열심히 참여해 주는 겁니다. 저희들이 이제 시민단체에서 다양한 활동들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관심도 가져주고 또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이러면 훨씬 더 힘이 될 수도 그렇군요. 있겠죠. 예. 또 한편으로는 저희들이 이제 어렵다 보니까 재정 사업도 좀 합니다. 이제 그런 재정 사업을 하면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이제 고구마를 좀 팔았습니다. 네. 네, 어려운 가운데 네네. 네, 그럴 때 이제 뭐 그런 것도 좀 사주시는 방법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너무 그 한 사람이 많은 협의를 내는 건 원치 않습니다. 네네. 왜냐면 또 그러면 목소리가 커지기 때문에 저희들은 다수의 숫자들이 그렇군요. 소액으로 참여해주는 이걸 기본적으로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더불어서 또 하고 계시는 채널의 구독과 좋아요도 그것도 큰 도움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참치 TV도. 알겠습니다. 네. 끝으로 우리 대표님께서 생각하는 자치분권이라는 과연 무엇인가? 한마디로 관통할 수 있는 말씀해 주신다면요. 자치분권은 시민 중심입니다. 시민이 주인인 거죠. 그래서 시민이 모든 의사결정 네. 그리고 정책 결정 여기에 핵심입니다. 즉 시민은 곧 나죠. 본인 스스로가 주인이 돼서 네. 이 문제, 세상의 모든 문제에 관심을 가져주십사. 세상의 모든 문제에 관심을 갖지 않으면 나를 나 아닌 다른 사람이 조정하고 통제하고 그냥 나를 무시하고 갑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네. 꼭 내가 이 세상의 주인이다라는 점들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그 대표님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이 사회를 바꿀 수 있는 건 하나의 단체뿐 아니라 정말 개개인이 그 목소리를 힘을 내주고 같이 행동을 해줘야 이게 바뀔 수 있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앞으로도 정말 살기 좋은 전북을 위해서 많은 목소리를 내어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